쿠라베 세이지의 죽음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야광 도료를 이용해 그를 죽이려고 한 8명의 단체 손님, 그리고 하루키나 미라이, 그들의 관계에 의문을 품게 된 우케치 씨는 이 사건의 전말을 조사해보기로 합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2019년 6월 8일이었습니다. 당시 17세였던 아이돌 하루키나 미라이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날 오전 8시경 미라 양은 친구와 시부야에 다녀오겠다며 어머니 하루키나 사오리 씨에게 말한 뒤 외출하였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미라이가 거주하던 아파트는 번화가에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 진술은 대부분 애매하고 모호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말한 친구가 누구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단서가 된 것은 SNS였습니다. 미라이는 당시 트위터의 비밀 계정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정체를 숨기고 활동했으나 사진과 글의 스타일 등으로 인해 팬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계정이었습니다. 미라이도 들켜도 상관없다는 스탠스를 취했다고 합니다. 6월 8일 오전 11시경 해당 계정에는 기이한 문장이 남겨졌습니다. 어떡하지? 화장실로 도망쳤어. 문도 잠갔어. 큰일 난 것 같아.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글이 올라온 이후 더 이상의 게시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뒤 9월 8일 새벽 하루키나 미라이 양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으로 쿠라베 세이지를 지목했습니다. 쿠라베는 미에온 출신으로 지방 유력 기업인 하리가라 그룹 회장의 차남이었습니다. 그는 방황하는 청년기를 보내며 여러 차례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나 가족이 고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며 사건은 모두 불기소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27세 무렵 네 번째 체포 당시에는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약 한 달간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그 후로는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듬해 도쿄로 상경해 직장을 얻고 32세에 결혼한 뒤 아내의 성을 따라 하리가라에서 쿠라베로 개명하였습니다. 체포 이력이 있는 성씨를 지우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2019년 결국 다시 범죄에 손을 대게 됩니다. 당시 하루키나 미라이와 쿠라베 세이지는 세타가야구에 거주 중이었으며 접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과 육아가 그를 바꿔놓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신원이 밝혀졌음에도 이후 보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도중에 중단된 듯한 인상을 주었고 마치 이 사건은 사회에서 풍화되어 버린 듯 조용했습니다. 미라이의 이름은 소속사와 음반사 웹사이트에서조차 삭제되었습니다. 그녀는 연예계에서 금기처럼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미라이 개인의 공식 홈페이지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사이트는 매우 단조로운 구성으로 미라이 양의 사진이 전면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 콘텐츠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케치 씨는 그 점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사이트를 열었을 때 몇 분이 지나도록 로딩 마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상태에는 문제가 없었고 다른 웹사이트는 정상 작동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용량이 큰 사이트, 이를테면 사진이 잔뜩 올라온 사이트는 로딩에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로딩이 끝나지 않는다는 건 사이트가 대규모의 데이터를 읽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가 로딩 중일지도 모릅니다. 사이트나 앱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라인은 메신저 화면의 파란 하늘이, 관광 사이트는 자연 경관이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설정하면 그 위에 글자를 써놓거나 사진을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후지산의 표면에 파란 사진을 붙여넣으면 그 사진은 배경에 녹아들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웹사이트에 비밀 메시지를 숨기는 놀이가 옛날에 유행했다고 합니다. 우케치 씨는 이 위장 놀이를 떠올리며 사이트가 로딩되길 기다렸습니다. 페이지를 연 지 약 10분 뒤 로딩 중 마크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로딩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후 우케치 씨는 스마트폰 화면을 길게 눌러봤습니다. 그러자 어떤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진을 저장하여 글자를 선명하게 바꿔줍니다. 그랬더니 심상치 않은 글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미라이를 함께 찾아주세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미라이의 사진을 투명하게 잘라서 배경에 녹아들게 위장한 비밀 메시지였습니다. 이 사진의 용량은 20만 킬로바이트였습니다. 다른 인터넷 사진들이 평균적으로 200킬로바이트 정도 되니 1000배나 되는 용량의 사진이었던 겁니다. 로딩에 10분이나 걸릴 법도 했던 거죠. 여기에 소름 돋는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미라이의 사진을
자그마치 10분씩이나 바라볼 정도의 숭배자가 아니라면 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단지 열성 팬만으로는 부족한 광기와 같은 애정을 가진 자, 그들이 모여있을 곳. 오케치 씨는 사진의 주소를 주소창에 입력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라이의 출신지를 묻는 창이 떴습니다. 오케치 씨는 처음에 도쿄, 즉 미라이 양의 공식 프로필상 출생지를 입력했지만 실패합니다. 일본 연예계에서는 도시적인 이미지를 위해 출신지를 숨기는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진짜 출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미라이의 소속사는 4곳에 거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시마입니다. 오케츠의 동료 쿠리하라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라이가 나고야보다 서쪽 출신이었다면 오사카 아니면 나고야 지사에 소속된 게 자연스럽고, 후쿠시마보다 북쪽 출신이라면 후쿠시마 지사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도쿄로 가서 출세하겠다는 생각으로 상경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인기가 모자란 아이돌이 땅값 비싼 도쿄에 거주할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쿠리하라의 말대로라면 미라이의 출신지는 어느 정도 좁혀집니다. 이 지역의 하위 행정구역은 500개도 안 되며 이 안에 없다고 해도 일본 전역의 하위 행정구역을 입력해보면 될 겁니다. 오케츠 씨는 도쿄 바로 옆에 위치한 사이타마현부터 순서대로 행정구역을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라이의 출생지는 사이타마현 카와고에시였던 겁니다. 암호가 풀리자 새로운 게시판이 열렸습니다. 오케츠 씨는 게시판 상단에 있던 게시물에 눈길이 갔습니다. 글의 내용은 미라이가 행방불명 상태이며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게시판에 올려달라는 글이었습니다. 경찰은 믿을 수 없고 SNS에는 구경꾼들 뿐이라 방해만 된다고요. 여기에 더해 게시물을 올릴 때 신분증을 함께 올려달라는 부탁까지 있었습니다. 작성자의 이름은 하루키나 사오리였습니다. 뭔가 낯익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하루키나 미라이와 하루키나 사오리, 둘 다 하루키나라는 성씨를 쓰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둘의 관계가 확실해집니다. 하루키나 사오리는 미라이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그녀는 6월 8일 이후로 수사에 진전이 없자 미라이를 찾기 위해 뜻있는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신분증까지 확인하는 철저한 과정을 밟으면서 열혈 오타쿠를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후 게시판이 개설된 지 9일 뒤 뜻을 지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미라이를 미라라로 칭하며 미라이를 찾는 데 협력하겠다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이시노 카즈야였습니다. 이시노 카즈야, 분명 신야 씨가 괴현상을 겪었던 날 호텔을 묵었던 단체 손님 중 하나였습니다. 오케츠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게시판을 뒤져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키 켄타로, 이시노 카즈야, 에다노 마코토, 카루카야 후미토, 타나카 에미, 나자키 히로카, 무라이 코타, 단체 손님 중 7명이 게시판에 상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게시판에서 쿠라베를 죽일 계획을 세웠던 걸까요? 오케츠 씨는 얼마나 잔혹한 말들이 오갔을까 두려움을 품은 채 게시글을 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게시물은 모두 긍정적인 말뿐이었습니다. 그들은 SNS나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미라이의 행방을 전력으로 쫓았고 그 성과를 서로에게 보고했습니다. 용의자 쿠라베나 히치야기 호텔에 대한 언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상한 점은 분명히 있었죠. 9월 2일 이후의 게시물들이 전부 삭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쿠라베의 사고가 있었던 날이 9월 8일이니 이쯤부터 살인 모의를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뒤로 삭제된 게시물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의 끝에 단 하나의 게시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라이를 죽인 범인을 우리의 손으로 없애버렸다. 이 말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게시판 멤버들이 결탁해서 쿠라베에게 복수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경찰들조차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일반인인 게시판 멤버들이 어떻게 쿠라베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았느냐입니다. 그 의문에 관한 해답은 쉽게 추리할 수 있습니다. 내통자가 있었던 겁니다. 단체 손님 중에 사루아리 나오키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이 이름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6월 8일부터 9일까지의 숙박 명부에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6월 8일이라면 미라이가 실종된 날이었습니다. 절대 우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미라이의 시체를 묻기 위해서, 미라이의 시체를 어디에 묻을지 사전조사를 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히치하기 모텔에 묵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즉 사루아리 나오키는 공범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열쇠는 사루아리 나오키가 쥐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비밀스러운 게시판에는 사루아리 나오키의 글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글이 삭제된 시점인 9월 2일 이후에 합류했을 겁니다. 삭제된 글 중에 사루아리 나오키의 글이 있을 것이고 삭제된 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게시판 멤버들에게 직접 묻는 것입니다. 다행히 신분증 사진은 삭제되지 않았으니 이들 중 한 사람 정도는 연락이 닿을지도 모릅니다. 우케츠 씨는 멤버 전원의 이름을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의 SNS에 이르렀습니다. 나자키 히로카. 우케츠 씨에 따르면 나자키 히로카는 성도 이름도 특이해서 동명이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라이에 관한 글이 있었다는 게 심증에 확신을 더했습니다. 우케츠 씨는 망설임 없이 DM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매우 발랄한 답장이 돌아옵니다. 만약 나자키 씨가 원격 살인에 가담했다면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글은 당당하기만 했습니다. 이후 우케츠 씨는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답장은 다소 의외의 내용이었습니다.